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 내비게이션 정한입니다. 오늘은 창의력 함양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성과 학습의 조화를 통한 역량 함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교육에서 길러야 할 우리 학생들의 역량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이 바로선 인성함양, 그리고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한 창의성 신장, 이 두 개의 큰 역량이 있다라고 대부분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인성을 강조하다 보면은 학습이 소홀히 되고, 또 학습을 강조하다 보면은 인성이 소홀히 돼서 이 두 가지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는 무척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구석이 없지는 않지만 얼마든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인성과 학습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신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3시간 정도에 걸쳐서 이런 인성과 학습을 이렇게 동시에 함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작은 꼭지로는 인성과 학습의 관계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외국 명문 학교들의 교육의 방향이나 추세는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성과 학습의 속성을 통한 역량 함양 3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인 인성하고 학습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인성편이나 학습편에서 간헐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성입니다. 인성은 실제적으로 눈으로 딱 확인할 수 있는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인성이다 이렇게.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이 지속적이고 일관된 모습을 보이면서 남들이 그것에 대해, 그 행동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실제는 존재하고 있다 라고 보세요. 실체는 없으나 실제는 있다. 이런 사람이 참 인성이 바르다 하면은 실체가 인성의 모습이 딱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일관되게 행동하는 그러한 일정한 모습, 행동 양태 이런 것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정의가 한 사람의 틀이다. 어떤 특정한 사람의 사고 방식이다. 행동 양식이다. 한 사람의 틀입니다. 한 사람의 모습. 그러면 인성이라는 그 틀 속에 내용물을, 콘텐츠를 어떻게 얼마나 담느냐에 따라서 인성의 가치가 달라지고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인성은 그만큼 그 사람의 크기를 결정하는 그릇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반면에 학습은 그 인성이라는 이 틀 속에 담아져 있는, 이 그릇 속에 담아져 있는 내용물이다.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다. 근데 그 내용물은 주로 지식이나 정보나 메시지나 다양한 경험 같은 것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인성이라는 틀 속에 담겨서 그 안에서 숙성되고 가공되고 결합된 지식과 정보의 종합물을 학습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학습은 우리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무수한 정보들이다. 그게 우리 뇌에 기억되는 구조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여러 가지 정보 처리 모형, 뇌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릇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틀을, 콘텐츠 내용물을 학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식과 정보들이 새로운 개념이나 아이디어로 창조되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성과 학습은 두 개 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는 틀, 하나는 내용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는 별개가 아니고 하나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외국 명문학교에서는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가? 서양 명문교일수록 주로 기숙형 학교들이 많습니다만 학습보다는 인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도 매우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학습을 단순한 지식이 아닌 삶의 지혜로서의 학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바른 인성을 바탕으로 그 인성이라는 틀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지식과 경험들을 숙성을 시켜 삶의 지혜로서 승화시킨 학습, 정말로 생활에 그리고 삶에 자기 인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콘텐츠로서의 학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단순 지식을 암기해서 그것을 시험에만 활용하는 그런 단순 활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학교를 고등학교에서 미 동부에 있는 명문 고등학교는 필리스 엑스터 아카데미라는 고등학교하고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 두 개를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스터 대학 고등학교입니다. 페이스북에 창시된 저커버그가 졸업한 유명한 학교고요. 이 학교의 학교 철학은 지식이 없는 선함은 약하고 선함이 없는 지식은 위험하다를 학교의 철학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지식은 우리가 말하는 학습이고 선함은 인성입니다. 그러니까 학식은 없고 학습력은 없으면서 인성만 좋은 사람은 결국 공허하고 약하고, 그리고 인성이 되지 않으면서 학습력만 좋은 것은 사회적으로 위험한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아주 유명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 학교의 모든 수업을 포함한 교육활동이 인성교육이 우선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식과 선함, 이 두 가지의 포인트는 잡고 있지만 선함이 중심에 서 있고 인성교육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식들도 인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회에서 흉기로 돌변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인성이 동반되어 있는 참 지식인을 양성해야 된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는 대학교에 들어가는 정문인 덱스터 게이트에 써진 이 학교의 좌우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거의 교훈에 가까운 말입니다. 들어가는 문에는 학교에서 지혜를 키우고 이렇게 학교에서 지혜를 배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나가는 문에는 졸업한 뒤에는 사회와 인류를 위해 봉사해라. 학교에 들어와서는 지혜를 키우고 지혜를 배우고, 졸업한 뒤에는 사회와 인류를 봉사하라. 이런 것을 학교의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이만큼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신입생 선발 시에도 학습보다는 인성과 리더십이 좋은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명문고일수록
이런 튼튼한 인성이라는 그릇을 더 강조합니다. 인성교육을. 이 그릇을 일단 만들어 놓고, 그런 힘들어도 견디어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남과 더불어 문제를 해결할 때 진정한 의미의 역량이 길러줄 수 있으며, 이러한 인성은 학업이 뒷받침되어 있을 때만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인성과 학업의 조화로운 융합이 필요하고, 그것이 받침이 됐을 때 창의성이라는 최고의 역량의 무기가 완성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인성과 학습이 조화를 이루고 자신의 꿈과 목표와 비전을 꾸준히 추구해 갈 때 인성이라는 그릇과 그 안에 들어있는 콘텐츠가 숙성이 되면서 주어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낼 수 있는 창의력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교육에서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성과 학습의 속성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역량을 함양하는데 3단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3단계는 제가 현장에 있을 때 주로 적용했던 내용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먼저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1단계는 왼편에 가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을 완성한 단계입니다. 나라는 사람을 완성을 해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바탕으로 역량을 키우는 겁니다. 이게 1단계고, 이게 가장 중요하죠. 나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인생은 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서 꿈과 목표를 달성하는 겁니다. 내 자신의 꿈과. 그리고 그놈을 뛰어넘어서 남에게 베푸는 단계가 2단계입니다. 그리고 더 큰 비전인 우리의 공동체를 키우고 공동체에게 기여하는 게 3단계입니다. 이처럼 이 2단계, 3단계 가기 위해서는 우선 내 꿈을 실현하는 것이 절대적입니다. 이 세상에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 세상에 내가 없다면은 이 세상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평범한 속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1단계, 먼저 나를 채우는 단계입니다. 내 꿈을 완성한다. 나의 인성과 사회성, 그리고 리더십과 같은 비인지 역량, 앞서서 공부했던 성취 역량 인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마음의 근력이다, 이렇게도 얘기했었습니다. 이런 내 자신의 인성과 사회성, 그리고 리더십과 같은 비인지 역량이라는 튼튼한 그릇을 만들고, 학습 역량과 창의성을 길러 인성이라는 그릇 속에 담겨있는 다양한 내용물을 숙성을 시킨다는 시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많이 이것들을 활용하고 하면서 숙성을 시켜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큰 힘으로 완성하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진짜 실력이고,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to know가 아니고 진짜로 할 수 있다. to do. 할 수 있는 이다. 할 수 있다. 이것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역량을 키워 나를 채우는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2단계, 3단계로 나갈 수가 있다. 2단계는 이제 남들과 나누는 단계예요. 자신의 역량을 남들과 나누고 남을 먼저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역량이 부족한 것은 남과 협업을 하고, 또한 협업하면서 문제 해결하고, 남들과의 대인관계 역량을 발휘하고, 관계를 잘 맺는 사회성을 신장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의 꿈을 넘어서 자신의 능력을 채우고 남과 나누면서 마지막은 사회나 국가나 인류 전체를 위해 봉사하고 기하는 더 큰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1단계를 중심으로 자신의 역량을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자격이 있고 또 그래야 됩니다. 오늘 시간은 인성과 학습이 어떤 관계에 있고 또
어떤 방향으로 해서 인생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인성과 학습의 숙성을 통한 역량함양을 통해서 내 자신의 꿈을 더 실현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실현한 3단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것의 출발은 나 자신을 채우는 단계입니다. 나 자신을 채우는 부분은 제일 먼저 빈지 역량을 키우고, 그래서 그릇을 튼튼하게 만들면서 그러한 그릇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숙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으로 된 모양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나 자신 인성이나 각종 성취 역량, 사회성 리더십과 같은 이러한 그릇을 우선 만들고, 그 튼튼한 그릇을 바탕으로 학습 역량과 창의성 이라는 내용물을 집어넣어서 이걸 숙성을 시키면서 역량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냥 그저 지식으로 머릿속에 있는가, 역량으로 지혜로 승화시켜서 내 자신을 채우고, 그 다음은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남과 나누고, 그리고 협업할 수 있는,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서 더 큰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사회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은 그런 부분을 알고 우리 아이들을 지원해 줘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간도 인성과 학습의 조화로운 조화를 통한 역량함양 부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수고하셨습니다.